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상한가 종목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인버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가 강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버스 지수가 이제 거꾸로 빠졌을 때 두 배씩 2x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배씩 되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미래에셋, 신한, 삼성, 또 뭐 삼성인버스, 한투인버스 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 지수가 단기 고점에 와갑니다라고 제가 조심하시라, 추격 매수 자제하고 현금 비중도 좀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라, 그 얘기를 언제 해드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증권주 올라갈 때 증권주 분석하면서 증권주 끝물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상한가 종목이 그렇게 많은 편 아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거, 확실하게 눈에 띈 종목이 하나 있죠. 삼표 시멘트. 누가 추천했습니까? 천재 리더의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삼표 시멘트는 이때도 추천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만은 요 자리에서 또 한 번 추천해 가지고 말이죠, 그날 상한가 들어가고 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연상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만은 시가에 너무 떠서 나와버리니까 일시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올라간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때려 박아서 매수에 들어가시라 라고 해서 뭐 상한가 분석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상한가 살짝 풀긴 했지만은 금요일도 조금 장세가 좀 후장에 약간 비실해지는 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일 또 급등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너무 터져 나오면 또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확률로 놓고 보면은 치열한 매매 공방 속에서 지금 다음 장도 지수가 조금 시원찮을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은 딱 제격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대안주가 되는 것이죠. 지자체 관련주로 해서 지방선거 관련주로 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날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상한가 도전할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한 15,000원 정도 가게 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 안 갔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이 종목을 또 말씀드린 이유는 상한가도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한라캐스트랑 이 삼표시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라캐스트는 오늘 가다가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약보합으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이제 극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얘가 가면서 뭐가 날아가요? 바이오 스마트가 날아가 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이오 스마트가 왜 날아갔습니까? 아니 뭐 바이오 스마트가 뭐하는 종목에 대해가 날아갔냐고? 이 회사도 그 성동구, 지금 정원호가 성동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본사가 성동구 광나루역 쪽에 있어요, 바이오 스마트가.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지만은 빠르게 뒤늦게서 나도 그쪽이 관련주인데 해가지고 상승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표 시멘트는 삼표 레미콘, 옛날에 그 삼표 레미콘 그 성수 공장 부지가 있어요. 요것을 79층으로 초고층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도 꼽사리 끼어서 올라갑시다 한 게 바이오 스마트예요. 차트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후발주가 선발주자는 좀 주춤해도 후발주자가 좀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삼표 시멘트가 가면서 얘도 올라가는, 바이오 스마트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기니까 사실은 뭐 삼표 시멘트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지. 이게 이제 장 후반에 나도 관련주인데 해가지고 나중에서만 빡 쳐가지고 싹가 올라가. 그러니까 누군가 뭐 추천했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겠죠. 성동구에 본사둔 회사 없나 해가지고 검색하다 그렇게 됐나, 뭐 그렇게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좋아 보이나 조금 뭐 3표 시멘트 따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긴 한데 뭐 추격 매수하기는 약간은 좀, 왜냐면 이렇게 장 막판에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 오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면 내일 수급 물량 조절이 나와요. 떠서 나오면 음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붕 떠서 나오면 음봉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합 전에 이게 장 초반에 약간 마이너스로 살짝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수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때는 매매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아리까리하다. 코아시아 C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참 어렵게 가요. 코아시아 CM은 우리 그 카메라 모듈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좀 상당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 시장에서 크게 선전을 못하는 회사들은 좀 빌빌대버리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도 코아시아 CM은 적자가 나니까 진짜 수익 구조 개선 노력을 엄청나게 전사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흑자 전환이 돼서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차트로 보면은 뭐 그냥 올라갈 것 같지만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미세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수익성만, 돈을 엄청나게 절감을 해가지고 수익성 개선에 나서가지고 흑자 전환이 계속 이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매출액은 3.4%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흑자가 그대로 이어졌다. 연결 영업이익이 54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8억에다가 38억, 39억이지 않습니까? 39억이니까 4분기에 한 15억 정도 난 겁니다. 그럭저럭 그래도 괜찮은 실적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그 안 좋은 매출액은 좀 줄어들었지만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얘는 선택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는 좀 더 낫다는 거. 그리고 엄청난 자구책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BEP는 맞추자, 이런 이제 구도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크게는 안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강력한 성장이 아니고 진짜 근신하면서 수익성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멘텀적으로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움직여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요 자리를 보면은 요 정고점 자리가 1145원 자리입니다. 1145원 자리긴 한데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떠서 나오면 안 되는데 요 고가를 갱신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여요. 그런다면은 일단 주가가 이런 종목들은 연상에 들어갈 과의 종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저것을 요걸 돌파했을 때는 바로 요 1300원 자리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요 1300원 자리 연상까지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요걸 돌파하면, 그러니까 요 1100원 자리나 1100원 이하에 나온다면, 전후나 그 이하에 나온다면 매수에 가담해본 최소한 단기 흐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아시아 CM이 되는 거예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현대 BNG 스틸은 말 그대로 스틸이 붙어 있고, BNG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BNG 스틸 철강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냉형 강판, 스테인리스 알죠? 녹 안 슬게 하는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갑자기 이제 좀 뛰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연구 자석,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라든지 전기차에도 중국에서 히토르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토르 중에서 네오디뮴이라고 있어요. 히토르 중에 네오디뮴 쪽에서는 사실상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인데, 이 회사가
연구 자석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 이름이 성림 첨단산업이야. 그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냐? 안 돼 있습니다. 성림 첨단산업의 지분을 16.5% 갖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요즘에 이제 로봇도 좀 뜨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조금 뜨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서 좀 부각이 되면서 나도 그쪽에 연관된 종목이고 히토류 관련해서 이 2대 주주 성림 첨단산업의 2대 주주인데 좀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모멘텀이 막 초강력으로 막 그대로 궁극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뒤늦게서 이제 부각이 돼서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 봤을 때 주가가 지금 17,520원인데 주로 이런 2만원 전후 사이클 요 자리에서부터 이제 매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이제 매물이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원 전후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찌글찌글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눌렀다가 또 상승 시도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에요. 제닉이라는 종목은요. 제닉은 우리 뭐 하는 회사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까? 저출산 테마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제닉 같은 경우는 우리 하이드로겔 그 마스크팩 요런 거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스크팩 그 다음에 또 뭐 저쪽에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패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유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셀더마, 라상테 이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마스크팩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죠. 그래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쪽에 저출산하고 연계돼 가지고 뭐 뾰족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가가 일단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뭔 사유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 지금 뭐 마땅한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런 케이스는 뭐 다른 종목들이 전혀 따라 올라오지 못하고 얘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좀 가다가 빌빌 돼버려요. 바로 이제 22,500 요 정도 바로 앞에 요 자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힘을 내면 25,000원 전후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좀 가다가 바로 물량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요 자리 아니면 22,500 아니면 23,000원 요 가다가 좀 빌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은 단발성 1박 2일로 바로 빌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BL팜텍은 정말 뭐 끝내줍니다. BL팜텍 우리 이제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 분자 접착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대형사 세계하고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경부암 자가 채취 키트 여기에 미국 진출 모멘텀까지 안고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정확하게 이제 확증할 수 없는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분자 접착제를 만약에 대형사에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 이 회사는 조그만 회사잖아요. 거의 뭐 망해가기 일보 직전에 있던 회사인데 뜬금없이 이제 이게 상승을 해가는 그런 분자 접착제를 모멘텀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약간 작전성 상승이다. 우리가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것은 그래도 고속터미널 우리 이제 서초동에 고속터미널 하면은 그래도 그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개발한다. 이건 이제 그래도 실체라도 있는데 얘는 약간 이런 것이 조금 믿음이 좀 덜 가는 그런 형태인데 여하튼 뭐 첫 상승에 잡지를 못했다면 거의 요때 잡지를 못하면 거의 점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잡을 수 없이 거의 중간에 이제 요 대놨으면 조금 뭐 먼저 주문한 사람들은 좀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내가 볼 때는 잡히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니다. 갈 때까지 가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 워낙에 이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별로 없이 이제 올라가는 기세 상한가라고 합니다. 거래가 거의 안 되면서 점으로 올려버리는 것을
기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기세 상한가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는 마치 이제 우리 그 밀레니얼 시대 1999년 뭐 샤롬 기술이나 이제 다이얼 패드 이런 모멘텀으로 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 한국통신 프리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상장하면서 거의 기세 상한가에 들어가듯이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제역으로 해서 1990년대 중반이죠. 개나리 벽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날아갈 때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했었는데 뭐 고제 그 이후에 근데 뭐 이런 이제 동특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종목들 리타오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기세 상한가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었는데 지금 막 딱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얘가 완전 해먹으려고 작전을 치는 거라. 그래 여하튼간에 이제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엔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엔젠바이오.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가천대 그 길병원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가까웠게는 인천에도 길병원이 있고 그런데 이 의료 플랫폼 업체인데 AI 정밀 의료 플랫폼 기업이다. 엔젠바이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이런 유전체 분석하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까지 동시다발로 길병원하고 공급을 하는 이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뭐 쭉 미리서 좀 반영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주가 형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전 매수해서 이게 재료가 나왔을 때 이제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한가를 말아 올려놨잖아. 이것은 뭐냐면 좀 더 끌어올린 척 하다가 여기서 돼버리면 팔려버리면은 이게 못 팔고 이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 놓고 그 뒷날 이제 부터 매도 물량 작업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따라붙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재료가 사실 이제 또 우리 이제 뭐 길병원을 저건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가천대 길병원보다는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병원, 세브란스 뭐 이런 쪽하고 하면 좀 더 약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천대 길병원 그 의미도 상당히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모멘텀이 되지만 선반영된 거 보면 아마 내일 정도 물량이 나올 거다. 인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왜 이 회사가 지금 상한가 들어갔을까를 놓고 보면 과연 이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 회사가 원래 통합 관제 솔루션, 지리정보 시스템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치 정보를 지능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것은 제가 볼 때 주말에 그 따릉이 자전거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통합 관제 솔루션하고 지리정보 시스템 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 폴리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멘텀이 돼가지고 상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올라오지 못하고 얘가 이제 그쪽에 좀 연관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동전 주다 보니까 아마 관리가 되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상 이런 종목은 이제 우리 올해 들어와가지고 150억 안 되면 상장 폐지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이때 이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 마침 또 이 해킹 정보 털렸다. 따릉이 정보, 자전거, 무인 정보 그거 이제 정보 털렸다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뭐 1박 2일 코스짜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내일 그렇게 생각보다 뭐 오늘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갔다 조금 물량이 나왔네요. 물량이 나왔다 또 들어가고 했네요. 내일 좀 가다가 바로 좀 두드러 맞을 것 같습니다. 한 400원 좀
요게 지금 요 393원이 요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요거 좀 가다가 조금 더 간척하다가 여기가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은 더 올라가다가 주로 이제 400원 전후 사이클부터 해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인데 그러고 보니까 매매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쭉 보면은 인콘, 엔젠바이오, 비엘팜텍, 제닉 뭐 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모멘텀상으로는 현대 BNG 스틸하고 코아시아 CM, 그 다음에 삼팩시멘트하고 어차피 바이오 스마트는 한통속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이제 바이오 스마트는 분명히 장 초반에 그 떠서 나올 때는 안 되고 밀려서 나오면 이게 삼팩시멘트가 내일 또 상한가 한번 들어갈 는 모르겠지만은 5대5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밀렸다 가면서 이게 단타가 나오는 그런 형태는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코아시아 시스템도 이러한 비슷한 형태, 상한가까지 연속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형태의 상승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더군다나 이제 갤럭시 S26 이런 것도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요런 형태. 근데 상한가 못 가고 가다가 이제 윗골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좀 더 높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매매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삼팩시멘트가 제일 좋은데 내일은 이제 양봉 하나, 두 개, 세 개째 이제 올라가는 자리, 세 개째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게 좀 간다 해도 이제 좀 매매하기는 좀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트레이딩적으로 코아시아 CM하고 얘는 반드시 이제 밀렸을 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합 전후 이게 물량 분 차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떠서 나오면 아니면 별로 오히려 이제 약간 좀 별로 안 떠서 보합 전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 여기 물량이 나와요. 분명히 보합 마이너스까지 좀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나 이게 이제 딱 매수 들어가면 뭐 10에서 2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올려치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삼표시멘트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아크릴 같은 종목들 저번에 이제 추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날 상한가 할 겁니다 해가지고 추천을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까지 딱 말지를 못하고 하니까 했는데 그냥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더 갈 겁니다. 아크릴. 제주은행은 역시 오늘 한번 또 상한가 한번 또 가볼까요? 했는데 안 갔어요. 저번에 뉴로피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에 상한가 갔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날 추천해갖고 그때 소폭 올랐을 때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상한가 투방. 얘 단순 수익률도 한 55%가량 수익이 일단 이제 3% 4, 5% 이 오를 때 이제 추천했기 때문에 여기 상한가 25%죠. 25 더하기 30% 하면 55%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상한가 들어간 데서 또 상한가면은 이제 이게 한 60%가 남짓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60% 정도 수익을 내버리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내일 정도는 조금 이제 가다가 좀 물량 나오겠죠. 이런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상한가 들어가 있죠. 자, 멋집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또 쓸만한 종목 있으면 장중에 또 추천.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지수가 오늘 폭락 아닙니까? 이런 거 정말 이런 거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맨 사라 마라 이런 얘기만 하겠죠. 단기 고점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고점에 왔으니까 추격 매수 자제하고 조심해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 안 했어요?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급등 증시 투자 전략에 단기 급등 쉴 때 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자제하라. 그리고 현금 좀 갖고 있으면서 눌린 다음에나 사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금요일날 봤을 때 어디가 고점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상한가 한 종목 없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더 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꼭 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야에서 잘한다는 전문가들이 20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뭐 지수 급등할 때 딱 저 위에 서가지고 잘못해 윗골 쭉 달고 뻗어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들 상당히 골치 아파요. 그런데 변곡점에서 매매가를 찍어주니까 여기서 더군다나 장중에 매매가 열리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해줘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응하기 좋겠냐고. 그러니까 왕초보 준이들도 그냥 따라해가지고 너무 수익이 잘 난다 해가지고 지금 만족도 최상, 개미들의 투자 천국이 된 게 오르고 쳤던 게 말입니까? 깨진 계좌도 플러스 만들어주는 개미들의 투자 천국. 여러분들 반토막 계좌가 어떻게 번전 플러스가 납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르고에 왔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으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이게 아예 귀찮은데 안 들어갈래,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들어와야지. 왜 그러냐면 변곡점에서 사버리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종목들 싸게 사가지고 끌고 올라가, 여러분들 나 뒤늦게서 이제 뒤차 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여러분들 수익이 잘 안 나고 잘못하면 손실이 나버려가지고 손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곡점에서 사면은 거기서 딱 그대로 올라치면은 변곡점이라는 게 뭐야? 그대로 올라갈 자리에 매수 급소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이 쫙 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수익 폭도 크고, 손실이 나가지고 만에 하나 손절하더라도 손절폭이 작고, 여러분들 손절 작고 이제 수익이 왕창 커버리면 계좌가 어떻게 돼? 쭉쭉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무료방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와. 얘를 설치를 하시고 무료용 가입에 로그인해서 이 공개 채팅 있잖아요. 이거 눌러보면은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방, 여기만 하나 딸랑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제가 직접 리딩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기에 아래에 주식코인 전문가들이 있는데, 주식 전문가들이 일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리딩해요. 그러니까 붙박이로 하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각각 전문가들 무료방 다 사진 있고 거놓고 있죠. 사진 눌러보면 투자 성향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매칭 잘 되겠다 하는 전문가 우선순위를 두고 쫙쫙 입장을 해가면 돼요. 코인 하시는 분은 코인도 입장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며칠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전문가 잘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좀 잘 맞고, 다 잘하지만 그래도 나하고 좀 성향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막 이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한번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렇게 하느니 내가 깨일 때 깨이더라도 상한가만 먹어볼란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좀 여러분들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르고 무료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장세 빠진다고 해서 뭐 겁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종목들 어지간한 종목은 다 올라갔습니다. 이 빠진 장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대신 시장에 큰 판이 이제 조정에 들어갈 때 임박했다니까 그렇다면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조절해가면서 매매할, 이런 자리에서 몰빵 투자, 집중 투자를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매하더라도 그렇게 뭐 정신없이 상한가 설사 가더라도 몰빵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되지. 비중을 예를 들어서 현금 반 갖고 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해야지. 그거 다 가이드를 잡아줬잖아. 뭐 시도도 없이 뭐 한 주까지 꽉꽉 눌러가지고 살 것 다 사가지고 미스 몰빵까지 쳐가지고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빠져가지고 재수 없으면 탁 빠져가지고 아이고 애써서 30% 벌어놓은 거 하루 만에 15% 날라갔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리스크 관리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매매할 때 아셨죠? 그래서 천재투자TV하고 오르고 무료방 꼭 입장을 하고 구독, 좋아요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화이팅 합시다. 힘내시고.